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EV 엔진에서 생기는 반사와 굴절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이딩 모드는 렌더드 모드로 진행하고 HDR 이미지를 사용한 환경 조명도 사용합니다. 먼저 바닥의 플레인에 글로시 쉐이더를 적용하고 라프니스는 0으로 설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 조명은 반사하지만 오브젝트는 반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V 스피어에는 글래스 쉐이더를 적용하겠습니다. 역시 환경 조명은 굴절되어 보이지만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의 체크를 켜면 기능이 작동되는데 반사면에 오브젝트가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된 오브젝트의 렌더링 품질이 좀 떨어지는군요.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리프렉션 속성은 굴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펴보고 나머지 속성을 바꿔보겠습니다. 하프레스 트레이스는 체크를 켜면 절반의 해상도로 광선 추적을 합니다. EV 엔진은 광선 추적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선 추적 기술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광선 추적과는 다르게 깊이 버퍼를 사용한 광선 추적을 하는데 이 속성의 체크를 켜면 절반의 해상도로 광선을 쏘아서 비디오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나머지 속성들도 매뉴얼에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속성 값을 바꿔봐도 렌더링 품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속성 값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시 보시죠. 굴절 문제도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먼저 리프렉션 체크를 켭니다. 그리고 하나의 설정을 더 해야 하는데 굴절을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재질에서 스크린 공간 굴절의 체크를 켜줍니다. 그러면 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들도 굴절되어 비쳐 보입니다.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켜면 모든 재질에 적용되지만 스크린 공간 굴절 기능은 활성화된 재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반사 기능에 비해서는 굴절 기능의 렌더링 품질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이클스 엔진을 사용해서 렌더링한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클스 엔진에서는 스크린 공간 반사 같은 기능이 없어도 고품질의 반사는 물론 굴절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스 엔진으로 모두 렌더링 하면 되는데 굳이 왜 EV 엔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렌더링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EV 엔진으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EV 엔진으로 한 프레임을 렌더링 하는데 0.87초가 걸렸습니다. 1초도 안 걸렸네요. 이제 사이클스 엔진으로 다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설정을 바꾸면 조금은 더 빨라지지만 지금은 기본 설정으로 렌더링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4배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사이클스 엔진에서는 36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대략 4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군요. 만약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샘플링 수를 더 올리거나 디노이징 기능을 사용하면 렌더링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50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지 한 프레임만 렌더링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때는 렌더링 시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 엔진에서도 사이클 엔진과 비슷한 품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과 스크린 공간 굴절 기능은 동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는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공간 굴절 기능을 켜보면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의 양호하지 못한 렌더링 품질을 개선할 또 다른 반사 관련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거울 반사의 렌더링 품질을 개선할 새 기능은 라이트 프루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반사 평면을 이용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반사 평면을 선택해서 장면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S키를 눌러 크기를 바닥의 플레인보다 조금 더 크게 키웁니다. 반사 평면을 자세히 보면 반사 평면 안으로 들어온 바닥의 플레인은 투명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파란색의 하늘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반사 평면의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쇼 데이터 속성의 체크를 끄면 반사되는 하늘색은 사라집니다. 이 데이터는 반사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듯 보여지는 모습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입니다. 라이트 프루브는 실제로 렌더링되는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라이트 프루브 안에 들어온 그로시 재질을 사용하는 다른 시각적 오브젝트에 투영합니다. 에로우 사이즈는 반사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의 크기를 바꿉니다. 다시 크기를 바닥의 플레인과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반사 평면은 여러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사 평면이 적용될 범위를 나타냅니다. 바닥의 플레인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사 기능의 적용을 받습니다. 폴오프 속성은 감쇄 기능으로 특정 범위부터는 기능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표현하는데 속성 값을 바꿔보면 중간선 양쪽의 선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이 감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중간선 위치에서 바라본 모습을 저장합니다. 디스턴스 속성은 반사 평면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중앙에서부터 해당 거리 안에 포함된 다른 시각적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클리핑 옵셋은 반사 평면이 바라본 장면을 데이터에 저장할 때 반사 평면 아래로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현재 장면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사 평면을 위로 조금 이동시키니까 바닥 플레인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반사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닥 플레인이 반사 평면 아래로 클리핑 옵셋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클리핑 옵셋만큼의 거리를 두면 오브젝트가 반사되지 않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면 그때부터 오브젝트가 반사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닥 플레인이 클리핑 옵셋 안으로 들어오면 반사 평면이 바라보는 장면에 바닥 플레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바닥 플레인이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 평면 입장에서는 바닥 플레인이 그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리핑 옵셋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 플레인이 보여지는 장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오브젝트와 하늘이 데이터에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쇄 범위에 들어가면 반사 기능이 감쇄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핑 옵셋과 관계없이 바닥 플레인과 반사 평면이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바닥 플레인을 반사 평면이 바라본 장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바닥 플레인을 별도의 컬렉션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컬렉션을 반사 평면의 비저빌리티 컬렉션으로 지정합니다.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양쪽 화살표를 켜면 해당 컬렉션이 장면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반사 평면을 이용한 오브젝트 반사의 렌더링 품질을 보면 스크린 공간 반사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 평면으로는 굴절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다시 기능을 켜니 굴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켜면
반사 평면에 반사되는 모습이 조금 흐릿해집니다. 껐을 때와 켰을 때를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반사 평면만을 이용할 때는 아주 선명하게 반사되던 것이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켜면 조금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반사되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반사되는 환경 조명도 조금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스크린 공간 반사 기능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굴절 재질을 사용하는 오브젝트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